반갑습니다. 통합과학 가르치는 강사 장은화입니다. 지금부터 통합과학 설명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현행 통합과학과 개정된 통합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양가로 1, 2에 해당하는 게 1학기, 2학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 커리를 보면 총 1년 커리에 해당이 되고요. 그 중에서 두 가지 노란 색깔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현행 통합과학과 제정된 통합과학에서의 제가 수업할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화학 파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그중에서 에너지 출입에 해당하는 단원이 중등 과정에서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부터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통합과학과 연계된 수능 화학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4가지 단원으로 나뉘을 수 있고, 먼저 주기성과 그리고 화학결합에 대한 단원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및 내신의 기본 유형에 해당하는 단원이고, 산화환원, 산과염기, 그리고 중화반응으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난이도는 상승하고 있다. 그 중에서 중화반응은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가 최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먼저 산화환원 같은 경우에는 모식도 변화나 이온수와 전하량의 비율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야 되고요. 특히나 제가 강조드리는 비율, 비례식이 화학에서는 정말 꼭 강조되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과 염기, 즉 중등 연계 과정으로 액성의 변화나 그리고 산과 염기의 물질 분류가 중요하고요. 중화 반응에 해당하는 그래프 해석을 통한 중화점을 확인하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항이 난이도를 결정짓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렌드로는요, 도표 분석이 문항 변형으로 나오게 되면서 조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화학 고난이도 킬러 문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자의 전자 배치에 관련된 내용이고 통합과학과 같은 통합과학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단순히 원자의 전자 배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됐지만 고2나 수능으로 넘어오게 되면 정확하게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비교 분석하는 문항으로 난이도는 상승합니다. 다만 고2나 고3에 해당하는 이 모식도들도 현재 통합과학 즉 대치동의 자사고에서 출제되는 내신 기출을 보면 통합과학에서도 충분히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산화환원에 대한 실험적 증명의 문제입니다. 그림 단순히 하나로만 두고 단순 기본 유형에서 그림 2개랑 그리고 도표를 섞는 문제로 난이도가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온수를 미지수로 두고 이온수를 구하는 문제 또한 현재 통합과학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표를 보시면 중화반응 실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가장 왼쪽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NaOH와 HCl 수용액을 가지고 이온수를 구하는 문항입니다. 하지만 물질을 하나 더 추가하고 그에 따라서 비례식이 복잡해지면서 좀 더 난이도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벤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온수의 비율을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제로 난이도가 상승하였고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비례식입니다.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다 보면 1대 2대 3의 역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직관적으로 아이들은 3대 2대 1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6대 3대 2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 단원과 같은 경우 저의 수업 시간 내에 이 실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즉, 이런 비례식과 같은 문제들을 많이 풀어봄으로써 아이들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체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저는 내신은 곧 수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자료처럼 수능 문항에 대해서 자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 그에 따라 수능 자료 같은 경우에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를 상승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파트의 경우 선행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당연히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단원이고 선행학습을 통해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를 낮춘다면 그에 파생되는 단원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식도나 그래프 분석에 포커스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실험적 증명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전자 배치나 산과 염기 모형 혹은 중화 반응의 도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업 시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신의 난이도와 변별력을 결정짓는 것은 통합과학 과정에서 화학 파트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과 같은 경우 정확한 정확하게 분석하고 중고등학교의 연계성이 가진 그 부분을 심화학습 혹은 수능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체 기출 분석을 통해서 내신을 분석해 봤습니다. 자사고 한 3개년 정도를 분석해 보았고 A 파트를 보시면 최다 오답이나 그리고 그 가장 많이 빈출되는 수를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B 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유형에 해당이 되고 하지만 동시에 최다 빈출이 되면서 주기율표나 그에 따른 이온 결합 알칼리 금속에 대한 명확한 암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C와 같은 경우에는 고난이도에 해당이 되죠. 공유결합이나 비금속 결합 그리고 전자 배치가 중요한 단원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여기에서는 응용 능력까지도 필요한 단원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시험이 끝나고 난 후에 각 학교별 문항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 통합과학 1등급 만들기입니다. 즉 1번 문항은 통합과학 1등급 만들기에서 출제되었다. 그에 따라서 저희 본교재나 주간지 그리고 기타 등등의 자료에서 얼마만큼 일치율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한 그래프입니다. 즉 저희가 노력하는 것은 이렇게 각 문항별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그에 맞게 아이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출 휘문고 기출이죠. 서술형 4번에 해당이 되는데 전자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 저희 교재에서 확인할 수 있겠고 중동고 기출도 마찬가지로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통합과학은 수능입니다. 결국 수능 자료에 해당하는 이런 모식도나 모형들도 통합과학에서 흔히 볼 수 있고요. 이게 바로 그 예시이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교재 등에서 충분히 풀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대부고의 자료입니다. 원자가 전자수와 전자 껍질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저희 본교재나 그리고 직보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수업을 진행할 때 수업 전과 후로 나뉘어서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수업 전에는 아이들이 등원을 하는지 혹은 지각이나 아니면 출석 여부를 체크합니다. 두 번째로 학교 수업의 특이사항을 확인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바로 학교 내신 기출을 파악하는 데 좋은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 친구 관계까지도 확인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끊임없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일 수업의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즉 수업이 진행하고 마무리를 하기 직전에 오늘 배웠던 중요한 개념을 세 가지를 복습하고 갑니다. 즉 집에 가기 전에 그거 세 개라도 꼭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가기 전에는 꼭 리뷰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학교 필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합니다. 학교 필기가 기반으로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학교 출제는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전 주차에 대한 학생의 수업의 이해도를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조금 따라오는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학생별로 이해도를 체크하는 것은 꼭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과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간지나 혹은 모의고사를 출제하기 위해서 자료를 미리 세팅해두고 테스트지까지 출제하면서 수업 시작하자마자 한 30분가량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수업 후에는 과제를 공지하게 되는데 본교재나 주간지 그리고 모의고사 그리고 촬영한 영상 등을 편집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테스트 결과 후에 취합을 하고 각 문항별로 정답률을 확인한 후 점수가 좀 낮은 아이들을 클리닉을 필수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부모님 상담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따라오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월 2회 정도 혹은 그 이상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바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리닉 그리고 기타 등등의 아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먼저 클리닉은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클리닉을 예약할 수 있고 각 날짜별로 스케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리 이 등원한 학생들을 통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해 줄 수 있는 자료는 미리 준비해 두고 그렇게 대비하고 있다라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테스트 결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테스트를 보고 난 후에 저희는 이렇게 결과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우리 아이의 이 시험 성적과 그리고 반 평균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지난 시험까지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각 시험이 끝나면 이렇게 문항별로 정답률까지 그리고 틀린 학생 수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중등고 기준으로 전체 총점 100점에서 평균이 59점입니다.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총점 30점 기준으로 15점이 되지 않습니다. 약 13.5점으로 나와 있고요. 이 말은 이 두 단원이 전부 화학 단원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특히나 자사고 아이들은요. 화원이나 물원에 선행을 많이 하고 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실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보면 평균이 높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학습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통합과학도 어려워지면 한없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일단 학교 시험이 끝난 후에 학교 시험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혹은 어머님들께서도 학교의 난이도가 어떤지, 시험지 특징은 어떤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요약 정리해서 보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렇게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단톡방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아이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바로 피드백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간을 보시면 지금 새벽 2시인데 바로 1분 만에 답장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학생 공지로 이렇게 전체 공지가 나가는데, 이 공지 사항은 특이점이나 혹은 아이들이 꼭 필수로 암기해야 되는 사항, 아니면 이제 좀 지엽적인 내용이나 어려운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단톡방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재 라인업을 저희는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본교재입니다. 두 번째가 저희 매주 주차별로 나가는 과제에 해당이 되고요. 이 세 번째가 학교 기출을 모아둔 자료입니다. 즉, 기타 등등의 자사고나 그리고 여러 학교들에 있는 기출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설지를 쓰고 문제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직보 자료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오종 출판사의 이제 고난이도 문제들을 모아놓은 문제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위에 있는 이 퍼센테이지가 시험 분석 후에 얼마만큼 일치했는가의 그 일치율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저희 본교재 구성을 보시면 일단 기본 개념과 심화학습까지 같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합과학은 수능이나 혹은 고2의 연계성을 짙게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학과 같은 경우에 그러한 예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본교재는 통합과학 개념 선에서뿐만 아니라 고2의 내용까지도 같이 플러스로 추가해서 이렇게 개념소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주간지로서 이렇게 앞에 기출과 그리고 고난이도 문항까지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보시면 제가 특강을 진행하는 강의들의 학교 기출을 넣어봤습니다. 먼저 1단원이 원소의 주기성에 보시면 중동고등학교죠. 중동고등학교 기출에 이러한 문항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원자의 구성을 모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찬가지 전자배치도 주기율표와 함께 섞으면서 난이도가 올라갔고요.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구과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에 해당하는데 보기 선지를 보시면 거의 화학과 유사합니다. 저는 이걸 단순히 지구과학으로 보지 않습니다. 화학에서 파생된 단원이다. 즉 화학의 연계성을 짙게 가지고 있는 단원이다라고 보고요. 다음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에 해당하는 생명 파트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단순히 생명과학이 아니라 두 아미노산끼리 결합을 할 때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오면서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 탈수축합 반응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화학 파트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한다. 즉 앞단원과 그리고 현재 지금 보여드린 단원에서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은 화학인 원소의 주기성에서 파생된 단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같은 경우에도 14족에서의 공유 결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고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산화환원 반응의 그래프 해석이 중요하죠. 그리고 다음도 마찬가지 외대부고에서 출제된 산과 염기인데요. 제가 그렇게 강조드렸던 비례식을 통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B와 C의 가운데 최고점이 이 그래프 선상에 있지 않고 가운데 걸쳐 있습니다. 이런 문항을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데요. 이 기점을 통해서 비례식으로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중화반응 그래프에 해당되는데 마찬가지 부피비를 비례식으로 풀어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역수인 비례식 역수로 통해서 풀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학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례식이다. 저는 이것을 수업 시간에 반영해서 비례식을 통해 아이들이 문제를 쉽게 풀어내가는 연습을 함께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출제자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신 기출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각 학교별로 핵심 소단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서는 필수 내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암기를 하고 하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화학을 파생으로 그 연계성이 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율표를 통해서 통합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응용학습뿐만 아니라 흐름성 있는 개념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그림이나 그래프 도표 해석은 여러 학생들이 어려워하고요. 특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체감 난이도가 상승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화학의 선행학습이 필요한 거고 화학의 선행학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7월 18일 목요일 개강이고요. 수업 시간은 6시부터 9시 30분입니다. 어머님 그 마음처럼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아였습니다.